안녕하세요, 썰불입니다. 90년대 최고의 가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기억하시나요? 95년 발매된 김건모 3집 히트곡으로 지금 들어도 좋은 노래죠. 그리고 노래 가사도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렬한 전주에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로 시작하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달번에 알아차릴 겁니다. 하지만 가사의 상황이 실제 인생에서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역시 가사처럼 읽기 어렵겠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같이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음란 영상 유포죄 그리고 음란물건 반포죄 명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입니다. 변호사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테니 최대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공탁해서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자고 합니다. 곧 수감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네요. 제가 흉악한 범죄자냐고요? 아니요, 전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데 어렸을 때는 많이 친하지는 않고 그냥 같이 만나는 무리 안에 있던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같이 술 좀 마시러 다니면서 절친이 되었고요. 둘 다 노는 걸 좋아해서 취직 생각은 없었고 큰 호프집에서 같이 알바를 했습니다. 호프집 알바를 해보니 장사만 잘 되면 젊은 나이에 꽤 큰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일하던 호프집이 대략 월 매출이 1억 정도 나왔는데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정도 매출이면 최소 월 2천은 가져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지방대 나와서 알바나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꿈과 같은 수입이었습니다. 동창 중에 잘 나가는 회사에 취업한 놈도 그 정도는 못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둘은 빨리 돈을 모아서 같이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이래보니 상권 좋은 곳에서 인테리어 멋지게 해서 대형으로 운영하면 못해도 직장인 월급은 벌어갈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자취까지 하며 이악 물고 돈을 모았습니다. 창업 자금으로 대략 2억 정도 생각했는데 각자 5천씩 모으고 나머지 1억은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1억은 보증금이랑 권리금으로 내야 했어서 가게가 망해도 빚은 처리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얼마 안 되는 술집 알바비를 모으며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한 달에 400만원 정도씩 모았습니다. 2년쯤 일하니 원하는 액수가 모였고 괜찮은 위치의 상가가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알바하는 동안 둘이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최대한 싸고 멋지게 공사를 하고 드디어 오픈을 했어요. 친구가 행정적인 처리를 잘해서 친구 명의로 계약을 하고 사업자도 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요. 가게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위기도 힙하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나고 해서 오픈 한 달 만에 밤에는 자리가 없어 기다리는 경우가 생길 정도가 되었어요. 저희는 일손이 모자라 제 여자친구까지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더 필요했거든요. 저는 주방에서 주문 메뉴를 쳐내는 데 집중하고 친구는 홀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계산과 손님 응대를 했고요. 그렇게 전에 일하던 술집처럼 월 매출 1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해볼 정도는 아니고 점점 더 매출이 늘어가서 이대로만 운영하면 대박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월세가 비싸서 아직 수익이 안 난다. 요즘 재료비가 너무 비싸져서 수익률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돈 관리는 친구가 세무사랑 처리하고 있었어서 하긴 장사 시작하자마자 돈 벌면 누구나 다 부자 되겠지, 좀 더 버텨야겠네 했습니다. 친구는 수익이 날 때까지는 같이 힘내서 버텨보자고 했고 여자친구도 자기는 돈 나중에 줘도 되니까 일단 가게 자리 잡는 것만 생각하자 했어요. 친구와 여자친구 덕에 힘든 줄도 모르고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주방에서 체감하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2배는 더 바빠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수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싶었어요. 매출 정산액을 보니 한 달 매출이 6천만원가량 되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이 정도 매출이면 최소한 1,500만원은 남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순수익이 500만원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저랑 친구가 250만원씩 가져가는 식이었죠. 친구는 너랑 나랑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숙소 잡은 비용이 나가서 그렇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다른 사람 밑에서 월급 받던 시절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도 뭐 세무사가 어련히 알아서 계산했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바빠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피곤해서 그런지 여자친구도 많이 피곤해했습니다. 처음 같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마감하고 가게 문 닫고 다 같이 술도 마시고 근처 해장국집 가서 밥도 먹고 그러다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자기도 했는데 이제는 마감하면 피곤하다고 오늘 손님 너무 많았다고 하며 집에 가서 빨리 잔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무척 피곤했기 때문에 여자면 더 피곤하겠지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친구놈도 몸이 녹초가 되었다며 내일 보자 하고 집에 빨리 들어갔고요. 저도 피곤해서 내일을 위해 빨리 쉬는 게 낫겠다. 사람을 더 써서 일을 줄여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크질 않으니 사람은 못 쓰겠고 그냥 조금만 더 버텨야지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희 가게 매출은 월 6천만 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돈도 250만 원이고요. 이렇게 적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 세무사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세무사님, 저희 매장이 매출에 비해서 순수익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에이 욕심도 많으셔라. 월 1,500 벌어가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친구분이랑 750씩 나눠 가지시면 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보다 더 버시려면 매출이 좀 더 나야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1,500만 원이요. 500만 원 아니에요. 했더니 매출 6천만 원 지킬 때부터 매달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500만 원씩 정산되었을 거랍니다. 전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전화를 끊었고 친구에게 전화해서 세무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세무사 새끼 눈치 더럽게 없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겠다. 어차피 빨리 말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겠지 하면서 난 이 여친이랑 사귀고 있고 너는 뭐 미안하게 됐다. 우리 둘이 데이트하고 생활비로 좀 썼다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그게 뭔 개소리야 하니까 여자친구도 부를 거니까 지금 매장으로 와라 이러는 겁니다. 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가게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게 됐다 하며 마주잡은 손을 저에게 보여주며 친구가 말하더군요. 여자친구도 미안한데 오빠한테는 이제 감정이 없다. 자기를 놔달라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동안 번 돈도 둘이 동거한 아파트 월세 내고 생활비 내느라 썼으니 그냥 여자친구한테 돈 준 셈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기 껄끄러울 테니 투자금 빼줄 테니까 그만 빠지라고요. 제가 여자친구까지 불러와서 어떻게 자리 잡은 매장인데 그리고 은혜도 모르고 절 배신한 저 두면놈이 적반하장으로 저보고 빠지라 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뭐? 빠지라고? 빠지려면 니네가 빠져 했지만 우리는 둘이고 넌 하나잖아. 네가 빠지는 게 맞지. 그리고 이 가게 어차피 내 명예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꺼져 하는 겁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친구가 알아서 처리한다길래 전부 친구 명의로 했던 게 이제 와서 부메랑이 되어 제 뒤통수를 칠 줄이야. 저에게 남은 건 5천만 원짜리 차용증 한 장뿐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제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하고 절 내쫓았습니다. 그동안 횡령한 돈으로 절 내쫓은 거죠. 전 통장에 돈 500만 원 있는데 저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 매장은 친구 거고 전 그저 돈을 빌려줬던 것뿐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매장도 빼앗기고 여자친구도 빼앗겼습니다. 이 일로 전 한동안 폐인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대인기피증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웠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사회가 싫었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랑 여자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장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 둘은 행복하게 새 출발을 시작하는 거였죠. 난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데 두년놈들만 잘 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관계 영상을 결혼식에서 틀어버리기로요. 여자친구와 사귈 때 장난으로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지우라고 해서 지웠지만 사실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결혼식 식전 영상으로 틀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식장에는 많은 하객들이 있었습니다. 전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식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식장 관계자분에게 신랑 친구인데 친구가 신부를 위한 깜짝 영상을 준비했다. 결혼식 시작 10분 전에 틀라 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영상 트는 법을 알려줬고 시간 맞춰서 직접 트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전 하객들이 어느 정도 인사를 마치고 안에 착석하는 10분 전에 USB를 갈아 꼈고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 저와 여자친구의 거친 숨소리만 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뭐야 저거 하며 소리치고 보지마 하고 소리치며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던 친구놈은 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뛰어들어와서 영상을 보고는 넋이 나간 얼굴이 되었습니다. 쌤통이다 이 자식아, 니들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영상을 끄려고 달려드는 직원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영상은 3분 정도 나왔고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난리가 났다 하니 신부대기실에서 나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는데 끌려나가면서 여자친구와 마주쳤고 씩 웃어줬습니다. 끌려나간 후 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결혼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못 봤지만 하객들이 다 돌아가고 신랑 신부 부모님도 충격을 받아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합니다. 물론 저는 음란영상 유포죄 그리고 음란물건 반포죄로 재판 중이고요. 실형은 명키 어렵겠지만 배심에 따른 충격과 우울증을 들어 감형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을 망친 두 년놈들에게 최고의 복수를 한 것 같아 속이 시원합니다. 물론 법정에서는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고 후회한다고 변론해야겠죠.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다시 결혼식 날이 되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